안녕하세요. 우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수업인가요? 그죠? 3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먼저 공유할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여기 잘 되고 있고 공정보건학개론 현재 슬라이드부터 산업재해의 정의에 대해까지 우리 했어요. 맞죠? 그리고 우리 이 책으로 지금 하고 있고, 음, 산업재해의 정의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란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인명피해 및 재산상의 손실을 말한다. 우리나라 산업보건법에서는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거하여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이 걸리는 것을 말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2조에서 정리를 하였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재해 발생의 요인,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환경적 요인을 다른 말로 물적 요인이라고도 하며 시설 불량, 기계 자체의 불량, 그 밖에 돌발 사고 및 과중한 작업 부담 등을 둘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요인, 인적 요인으로는 심리적인 요인, 생리적인 요인, 관리상의 요인 이렇게 세 가지의 요인들이 있는데요. 심리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는 갈등, 정신력 부족, 정신상의 결함, 착오, 생리적 요인으로는 여성의 생리 및 임신 또는 음주, 피로, 신체적 결함과 체력 부족, 그리고 관리상의 요인으로서는 돌발 사고에 대한 대처 부족, 작업 진행의 혼란과 작업 미숙이 있습니다. 산업재해 지표를 보시면은 건수율, 산업체 종업원, 척명당 재해 발생 건수를 표시한 건데요. 이렇게 이제 건수율과 도수율이 있다. 이렇게만 우리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강도율, 평균 손실 일수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요. 재해 일수도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알고 넘어가는 걸로 해요. 우리는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 대책으로는 재해 기록 제도를 시행을 하고요. 작업장에 대한 적성 배치, 설비에 대한 검토, 사업장 내부 청결, 정리, 정돈 등이 있습니다. 직업병으로는 우리 여러 가지의 병들이 있는데, 어, 열경련, 체내 수분 및 염분이 갑자기 빠져나가면서 근육경련, 현기증, 동공이 거의 초점 없이 이렇게 된 거, 맥박 상승, 혈중, 나트륨 감소 이렇게 있어요. 생리식염수나 주사로 대체를 하면 되고요. 열 허탈증, 말초혈관의 순환의 부진으로 대뇌 피질의 혈류량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현기증, 두통, 이명, 전신 권태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요. 대책은 강심제나 포도당 주사. 그래서 우리 현장에 이렇게 포도당 주사가 아니 포도당 캔디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바로 캔디로 먹어서 조금 보충하는 것들도 있고요. 우려증하고 열사병, 더운 환경 노동으로 뇌의 온 상승에 의한 중추신경 장애예요. 동공 반응 없어지고 이명 생기고 두통 생긴다고 합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무한증으로 바뀌게 된대요. 열쇠약증,
만성적 체열 소모로 인한 만성열중증이고요. 이때는 식욕부진, 빈혈, 위장장애, 전신 건태감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비타민 B1을 투여하고 영양 공급을 하면 조금 좋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애, 고압 환경과 건강장애, 이산화탄소, 고압 환경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3%를 넘어서는 안 되며, 이산화탄소는 산소의 독성과 질소의 마취작용을 진강시킨다. 그다음에 산소 O2, 산소 분압이 2기압까지는 큰 지장이 없으나 2기압을 넘어갈 경우에는 산소 중독 증세가 생긴다. 그다음에 질소, 4기압 이상에서 공기 중의 질소가스는 마취작용을 나타낸다. 질소의 지방량의 정도는 물에 비해 5배 정도가 높고 혈액, 물, 지방순이다. 1기압이 증가할 때마다 10리터 정도의 질소가 체내에 유입되며 체외 배출이 힘들어서 잠안병, 잠수병 같은 거의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감압 과정과 건강장애, 잠한병, 이상고압 환경에서 작업을 할 때 호흡 과정에서 체내로 유입된 질소가 체외로 배출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병이다. 잠한병의 4대 증상, 뇌의 혈액순환 및 호흡기 장애, 내의 장애, 귀이 장애, 척추마비, 발신불수, 피부 소양감, 사지, 관절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진에 의한 장애, 진폐증, 이거는 유리교산 성면에 의한 진폐병이 대표적이며 7마이크로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흡입이 가능한데 0.5에서 5마이크로의 먼지가 폐폐에 축적되는 심각한 분진이다. 규폐증. 규폐증 역시 석영, 부싯돌, 모래 등에 대한 무기질이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미세먼지를 지속적으로 흡입함으로 생기는 폐 질환이다. 이 두 개들은 건축 현장이나 인테리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분진에 의한 장애들이 조금 많아서 사실은 마스크 중에서도 현장에서 쓰는 거의 방독면 같은 그런 마스크를 써야지만 효과가 있는데 현장에서 답답하다 보니까 이제 마스크를 그렇게는 안 쓰고 뭐 KF 뭐 이렇게 쓰죠.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의 분진에 의한 장애가 생길 수가 있다. 네, 성면폐증에도 마찬가지로 성면. 우리 성면이 그 인테리어 할 때 벽면에 보시면 석고보드라고 해요. 이렇게 쳤을 때 쾅쾅 벽인데 안이 텅텅 비어있는 석고보드 재질로 이제 인테리어 중간에 가벽을 세우거나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이제 공사를 하면서 코로 마시는 흡입에 생기는 만성 폐질환이고요. 성면의 분진 크기가 2에서 5나노미터인 것이 가장 안 좋다. 그러니까 환경 물질들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많이 호흡으로 들어가서 폐에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더 안 좋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공업 중독에는 납 중독, 수은 중독, 크롬 중독, 카드뮴 중독 이렇게 중독 등이 있대요. 벤젠 중독 이런 중독들이 있는데 중독에서는 먼저 납 중독부터 볼게요. 크리스탈 유리 제조, 도자기 제조, 자동차 축전지 제조, 납광산 등에 의해서 발생하며 호흡기계나 경구를 통한 침입이 대부분이다. 세포에 흡수될 경우 발증이 빠르고 매우 위험하다. 납 중독의 증상으로는 식욕 감퇴, 변비, 헤모글로빈량의 저하, 관절통, 심근마비 등이 있다. 수은 중독, 수은 광산의 갱내 작업, 수은의 정력, 수은 등, 정류기 등의 수은 봉인 작업 등으로 생기며 주로 신장에 축적된다. 두통, 구내염, 설사, 피로감 등이 생길 수가 있다. 그다음에 크롬 중독, 염색, 내화벽돌 제조, 크롬산염, 전기도금 공장 등의 크롬 분진 흡입에 의해 발생이 되며 인후염, 기관지염, 비염 등을 일으킨다. 네 번째, 카드뮴 중독. 수은, 납, 비소와 같은 독성 금속 물질의 하나로서 플라스틱 제조, 카드뮴, 금속 도금, 카드뮴 합금 등에서 나오는 화학물이 호흡기를 통해 비비되어 생긴다. 소화기계 이상, 호흡기계 이상, 만성 중독 증상을 일으킨다. 카드뮴의 작업장 허용 농도는 0.05 마이크로 2제곱미터이며 도시가스의 오염 원인으로 수질 오염은 0.01 마이크로그램 미터이다. 카드뮴 중독은 이따이따이 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게 이제 아프다 아프다 하는 일본어로 이따이따이
이게 아픈 병이래요. 벤젠 중독 및 그 유도체의 중독. 벤젠을 증류 분무하거나 용기에 주입하는 과정 등에서 안료를 용이하는 작업 등으로 발생된다. 대부분의 흡입에 의해 중독이 일어나는데 급성 중독은 신경계 장애를 일으킨다. 증상으로는 이명, 현기증, 구토, 근육마비, 의식상실, 오심 등이 있다. 작업 환경의 위생관리. 작업 환경 관리의 기본 원칙, 대치, 시설 변경, 물질 변경, 공정 변경 등 위생 대책의 근본적인 방법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지만 고도의 기술을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두 번째, 격리. 유해자와 작업자 사이에 방호벽이 놓여 있는 상태를 말한다. 격리 대상으로는 시설, 저장 물질, 공정 및 작업이 있다. 환기. 신선한 공기를 취하기 위해 오염 공기를 포착하여 작업자의 호흡기 위치에서부터 배출시키거나 쾌적한 온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유해 물질을 희석하는 데 사용한다 해서 전체 환기를 다른 말로 희석 환기라고도 한다. 네 번째, 교육. 교육을 통한 훈련이 실제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감독자, 기술자, 경영자 및 작업자별로 성질에 맞는 내용을 교육한다. 산업위생보호구. 산업장에서 실제 사용되는 도구로는 산소호흡기, 발열면, 방열의, 장갑, 보호의, 장화, 귀마개, 방진 마스크, 산업전용 보호크림, 산업전용 보호안경, 안전모자 등이 있다. 사용자가 보호구의 사용 및 보관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그다음에 환경위생의 개념. 환경위생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요인을 연구 측정해서 보다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여 인간의 생리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보건기구의 환경전문위원회에서는 환경위생을 인간이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으로 안정된 상태일 때 몸에 유해한 자극을 주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모든 요소를 조절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환경위생을 근대과학으로 발전시킨 사람은 페텐 코퍼라고 하는데 1866년 그는 미넨 대학의 위생학 강좌를 개설하여 환경위생의 기초를 확립하였으며 스템 등의 인간은 환경을 자연적, 사회적 및 문화적 환경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환경위생에서 대상으로 하는 환경은 이화학적인 환경으로 주요 환경 요인으로는 공기, 상수, 하수, 폐기물 처리, 주택 및 의복, 위생 관리 등이다. 그 다음에 기후와 일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기후란 어떤 장소에서 매년 되풀이되는 정상 상태의 대기 현상을 종합한 것이다. 기상이란 대기 중에 일어나는 물리적 자연 환경을 말하는데 일기는 하루 동안의 대기 현상을 종합한 것이다. 기후를 구성하는 요소를 기후 요소라고 하는데 기후 요소에는 기온, 기습, 기류, 기압, 강수, 일조량 등이 있다. 기후 요소에 영향을 주어 시간적 변화와 지역적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을 기후인자라고 한다. 위도, 고도, 지형, 토질, 해류, 해발 등이 이에 속한다. 일광, 가시광선. 가시광선은 400에서 760 나노미터의 파장을 가진 광선으로 가시광선의 존재에 의해 우리는 물체를 볼 수 있다. 가시광선은 파장에 따라 다른 색상 감각을 준다. 가시광선의 영향은 대부분 눈을 통하여 느껴지나 피부 표면에 가시광선을 조사하면 신체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자외선, 파장 10에서 400 나노미터의 전자파를 자외선이라고 한다. 자외선은 생물체에 주는 영향에 따라 UVA, UVB, UVC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향을 받는 자외선은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자외선이다. 태양광선은 상당히 짧은 파장의 자외선도 포함하고 있으나 성층권의 오존층에 의하여 290 나노미터 이하의 자외선은 거의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면에 도달하는 것은 장파장과 중파장 자외선이다. 자외선. 피부에 자외선이 조사되면 홍반현상이나 색소 침착을 일으킨다. 홍반현상은 자외선 노출 1시간에서 6시간 후 열감, 가려움증, 수포를 형성시킨다.
색소 침착은 320나노미터 이하의 장파장 자외선이나 가시광선에 의해 피부 조직 중에 환원 멜라닌이 산화되는 반응과 2에서 315의 중파장 자외선에 의해 멜라노사이트에서 멜라닌이 형성되는 두 단계의 반응을 거쳐서 일어난다. 자외선에 피부가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 피부암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자외선의 양이 많은 적도지방에 거주하는 백인에게 피부암이 많이 발생하며 최근에는 염화플루오린화탄소에 의한 오존층 파괴로 인한 피부암이 증가 추세에 있다. 자외선은 인체 내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데 필요하며 살균 작용을 합니다. 적외선은 가시광선보다 파장의 길이가 길고 마이크로파보다 파장이 짧은 전자파로 파장이 780나노미터 이상이다. 적외선은 파장에 따라 근적외선과 중적외선, 원적외선으로 구분이 된다. 적외선이 피부에 조사되면 일부는 반사되며 나머지 피부 조직 내에 침투, 흡수된다. 일정량 이상의 적외선은 인체에 장애를 주기도 하며 피부에 과잉 조사되면 일시적으로 피부가 붉어지는 온열성 홍반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는 피부의 말초혈관의 충혈에 의한 것이다. 과량의 적외선이 조사되면 백내장이나 피부동 통 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네, 온열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 조금 빨리 넘어갔는데, 온열의 조건, 기온. 기온은 대기의 온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실내에서는 1.5m, 실외에서는 1.2에서 1.5m의 높이를 건구 온도를 측정한다. 측정 횟수는 1일 3회, 오전 6시, 오후 2시, 오후 10시, 혹은 오전 8시, 오후 8시 측정한 결과로 평균을 내서 표시한다. 온도의 방법에는 섭씨와 화씨, 절대 온도가 있으며 좌표가 된다. 화씨랑 다 표기를 하네요. 그다음에 기습. 기습은 일반적으로 습도라고 하며 대기 중의 수증기량에 의하여 결정된다. 기습은 체열 발산에 영향을 주는데 습도가 높을 때는 불쾌감을, 습도가 낮을 때는 상쾌함을 느낀다. 인간에게 쾌감을 주는 습도는 기온에 따라 변한다. 쾌적한 실내 습도는 15도에서 70에서 80%, 18도에서 20도에서는 60에서 70%, 24도 이상에서는 40에서 60%가 적당하다. 절대 습도는 공기 3분의 1 마이크로 중에서 포함되는 수증기량을 나타내며 상대 습도는 공기가 1 마이크로 3가 포함된 상태에서 함유할 수 있는 수증기량과 현재 공기 중에 함유되어 있는 수증기량의 비율을 퍼센테이지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기류.
기류는 기동 또는 바람이라고 하며 기압의 차이와 기온 차이에 의해 형성이 된다. 기류는 강도는 풍속이나 풍력이라고 하고 속도로 표시를 한다. 인간에게 최적의 기류는 기온 18도 내외, 기습 40에서 70%, 실내에서 0.2에서 0.5 마이크로섹터, 외기에서 1.0 마이크로섹터이다. 또 줌을 당겨주네요. 불쾌지수. 불쾌지수는 기후 상태로 인하여 인간이 느끼는 불쾌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기온과 습도로 구성되어 있다. 건구 온도와 습고 온도가 있대요. 불쾌지수가 70 이상이면 일부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며 75 이상이면 50%의 사람이 80 이상이면 모든 사람이 불쾌감을 느낀다. 85 이상이면 모든 사람이 매우 불쾌한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체온 조절 자. 네, 네. 수업 중이에요. 네, 카톡 주세요. 체온. 신체의 온도를 체온이라고 하는데, 신체 부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외부 환경의 온도 변화에 의해서 변동되지 않고 전신의 온도 이동을 반영하고 있다. 체온을 측정할 때는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부위인 고막이나 식도 및 직장 온도 등을 이용하고 있다. 조류나 포유류 등 항온동물의 체온은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인간의 체온은 거의 31도 플러스 마이너스 1도로 유지가 되나 음식물 섭취나 열성 질환, 운동, 여성의 월경 주기, 환경 온도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해 변화된다. 체온 조절 작용. 체온을 거의 일정하게 유지하는 신체 활동 우리가 체온 작용이라고 하는데 체온은 신체로부터의 방열 작용과 신체에서의 산열 작용이라는 두 가지 작용에 의하여 조절된다. 음식물로부터 섭취된 당이나 지방 등이 보유하고 있는 화학 에너지는 복잡한 대사 과정 중에서 75에서 100%가 열로 전환되고 나머지 0에서 25%가 근육 수축 등의 외부 작용에 사용이 된다. 이러한 체내에서의 열 생산 작용을 산열이라고 한다. 산열작용과 방열작용이 있는데 특이동적 작용, 근육 긴장, 근육 운동, 분비성 활동, 기초대사 이거를 당질, 담백, 지질이라고 하고요. 방열작용의 발한, 피부 혈류, 체온 면적, 기온, 바람 이런 것들을 대류, 전도, 복사, 증발이라고 합니다. 네, 공기부터는 우리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우리 한 10분 남아서 10분 정도 쭉 틀어놓고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할게요. 양이 조금 재미가 없는 내용들이 그래도 많이 나왔네요. 우리. 공기부터 하겠습니다.